얼마 전 업스타트 4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업스타트 실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숫자는 3분기에 워낙 안 좋았고 4분기 가이던스도 낮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업스타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외부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숫자는 사실 기대도 안 했고 크게 좋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주주들이 두려워했었던 업스타트의 사업 구조가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해가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된다면 회사가 과연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의 답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매크로 개선에 대한 가정은 경영 상황에 반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22년은 업스타트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연준의 금리 인상은 대출기관과 자본시장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2018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업스타트 기반 대출 포트폴리오가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출기관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대출을 줄이거나 일시 중지했습니다. 2022년은 업스타트가 개선해야 할 사업 일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회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많은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적으로 운영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2주 전 대출 규모의 감소를 감안해서 인력의 약 20%에 해당하는 365명의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인력 감축으로 소기업 대출 상품의 개발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2022년에 더 강력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업스타트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 조달 파트너를 확보하는 겁니다. 회사는 과거 자신의 사업 모델을 소비자와 대출기관의 자율 참여에 기반한 대출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해야 하는 전략적 공급망으로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월 실적 발표에서 업스타트 플랫폼에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잠재적 파트너와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은 분기별 성장 패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은행 및 자본시장 자금 조달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또한 향후 플랫폼에서 거래량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약정 자본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동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대출기관이 선호하는 자동차 대출 그리고 주택 대출과 같은 담보상품으로의 확장을 계속함으로써 미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회사는 재무제표를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도 강력한 단위 경제성과 가격 결정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22년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헌이익은 실제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대출당 취득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공헌이익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습니다. 사실 회사만 잘 돌아간다면 업스타트는 수익성에서 이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자동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분기에는 개인 대출의 82%가 완전히 자동화됐다고 합니다. 이 자동화는 대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으로 주로 대출 운영팀이 전통적으로 수동으로 수행했던 프로세스를 제거하거나 자동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출 자산의 증가입니다. 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ABS 시장에서 아무도 업스타트가 승인한 대출 자산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업스타트는 자신이 이 대출을 인수해 왔습니다.
이 4분기 현재 약 10억 달러의 대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지난 4분기보다 3억 1천만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5억 1,800만 달러는 무담보 개인 대출이고 나머지는 R&D 대출입니다. 이 회사는 이 대출 자산이 재무제표상의 최대 크기에 도달했고, 기존 대출에 적합한 유동성 공급원을 찾을 때까지는 대출 자산에 대한 인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더 크고 더 큰 재무제표상의 캐파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같은 사업 모델이 업스타트가 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도 아닙니다. 지금은 재무상 최대치의 대출 자산이 도달을 했고 플랫폼의 크기와 규모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승인율과 대출 자산에 대한 관리는 재무제표상 캐파의 증가가 아니라 자금 조달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회사의 재무 현황은 지금 어떨까요? 연간으로 보면 작년의 주가 폭락은 시장의 반응에 지나치게 반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업스타트 사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락은 회사의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존립 여부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영업 현황을 보면 매출 8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일부 줄기는 했지만 전년 유동성 과잉 공급 상태를 생각했을 때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억 달러 손실이 나긴 했지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지나친 경기 호황으로 인해 사업 확장과 인력 확충을 빠르게 진행했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에서 운영 비용이 많이 소모됐던 거죠. 이 문제가 되는 유동성 부분도 현금 5억 3,200만 달러와 자기 자본 6억 7,400만 달러로 기업의 유동성의 안정적인 상태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11억 9천만 달러에서 반토막 난 것은 대출 자산을 10억 달러 가까이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에서 10억 달러에서 대출 자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을 통해 대출 자산을 관리하기로 한 이상 현금의 소지는 대출 자산이 아닌 영업 손실에서 이제 올 겁니다. 하지만 22년 최악의 상황에서도 1억 달러 손실이 난 상황이고 현재 회사는 인력 감축과 동시에 신산업에 대한 진출도 최대한 뒤로 연기했습니다. 신용대출과 자동차 대출에 대한 엄격한 승인율을 유지하고 운영 비용 축소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인상된다거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작년 처음 겪는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영업 환경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죠. 이 유상증자도 현재 상황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대출 자산을 추가로 늘려서 현금 소진이 가속화된다거나 소기업 대출 등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해 나간다거나 인력 감축 없이 지금의 사업 구조를 그대로 이어져 갔다면 경기 상황에 따라 증자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총 778개의 대리점이 계약을 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90% 증가한 겁니다. 자동차 재고가 보충되고 가격이 정상화됨에 따라 딜러 파트너의 자동차 구매 경험을 현대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회사는 대리점 27곳에서 AI 기반 자동차 대출을 시범 운영해서 적은 마찰로 더 많은 신청자를 승인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이 4분기에는 업스타트 기반 자동차 소매 대출 3건 중 1건이 완전 자동화되어 이전 분기보다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ABS 시장에 대한 회사의 견해는 어떨까요? 이 ABS 시장과 관련해서 회사는 1월에 거래를 마감하고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증권화했고 증권화의 우량 및 비우량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한다면 이 우량 자산의 수요가 많이 반등하고 우량과 비우량에 대한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화 가격은 지난 4분기보다 더 나은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 현재 상황이 지난 4분기보다 개선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ABS 시장이 개선될 때 나타나는 시그널들이고, 더 위험한 우량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후에 비우량 자산에 대한 반등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의 대출 기간 수는 92개로 증가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현재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면 몇 년 후에 500개 이상의 대출 기관과 더 큰 기반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 500개 정도의 대출 기관과 거래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매크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플랫폼에 더 많은 대출 기관이 있는 것은 좋지만 지금처럼 모두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지금의 경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플랫폼에 있는 대출 기간은 이 시간을 되돌아볼 것이고, 업스타트 대출이 경기 악화에도 끝까지 수행되는 걸 지켜볼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로 쌓이겠죠.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많은 대출 기관의 업스타트 신용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를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 상황이 직면한 첫 번째 주기이기 때문에 대출 기관들이 뒤로 물러나고 때때로 멈추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결과값이 쌓인다면 은행과 신용에 대한 대출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회사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AI가 30년 된 신용 점수보다 더 현명한 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업스타트의 사업 모델에 대한 핵심 주제는 분명합니다. 최근 AI로 구동되는 제품 출시로 인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무한한 잠재력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이 과정에 선도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신용이라는 사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매크로 상황에서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스타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응하면서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